여러분들 드디어 미친 빌런이 나왔습니다. 나 참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저 문어대가리로부터 어떻게 니플이 벗어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SEC 의장 교체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섹터를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결국 SEC가 항소서 준비 서면을 제출을 했습니다. 법원에. 개인 투자자 판매도 불법이라고. 여러분들 자 이거 봐요. 이 문어대가리 갠슬러가요 결국에 솔직히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사고를 치네요. 항소서를 제출을 했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에 대한 부분에서 완벽하게 반박이 나섰어요. 여기서 일단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SEC는 개인 투자자 대상 XRP 매도 및 제한도 증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니플 경영진에 대한 추가 제재 심리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항소서를 제출함으로써 앞전의 판결에 대해서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리고서는 다시 이 점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재판결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법원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자료를 검토를 했는데 앞전과 별 차이가 없다. 새로운 증거 자료가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이 또한 그대로 원심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판관 3명이서 합의를 했는데 또 이 항소에 대한 의미가 없다라고 했을 때 또 기각됩니다. 이제부터는 니플 그리고 SEC는 항소서를 둘 다 제출을 했어요. 그럼 이제 법원이 이거를 이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또 대략 2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검토 후에 판결이 날 거예요. 어떤 판결이냐? 바로 오케이 항소 받아들여서 다시 새로운 재판을 열겠다. 아니다. 이거는 의도가 없다. 의미가 없다. 어차피 또 추가적인 자료 또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할 의미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문어대가리가 사고 친 걸 또 이제 판사들이 결정을 해야겠죠. 하지만 니플도 충분히 이미 증거하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오히려 요번에 니플은 오히려 반대예요. 앞전에는 부분적 승소로 인해서 끝내자고 했는데 이 새끼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니플 갈링하우스도 오케이 우리도 다 부분적 승소 필요 없어. 우린 완벽한 승소를 원한다라는 이미 자료를 다 준비했어요. 단 이렇게 되면 또다시 SEC와 니플 간의 법적 다툼이 또 길어지잖아요. 이 길어진다는 게 니플 시세와 시장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세요. 그런데 왜 악재가 나왔는데 왜 니플은 상승을 보였을까요? 분명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하락과 조정이 발생이 됐어야 됩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상승이 나왔고 정고점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현재 니플의 시세에 오히려 더 강력하게 반응이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트럼프 시대의 퀀텀 점프와 SBI 홀딩스의 전략적 투자에 맞물려서 기대감이 고조가 되었다. 자, 트럼프 1월 20일 취임이죠. 그죠? 어차피 갠슬러는 사임을 하기로 했어요. 그죠? 하지만 이 갠슬러가 이렇게까지 마지막 발악을 할 줄은 꿈에도 예상을 못했죠. 하지만 이 갠슬러가 마지막 발악을 했다 해도 사실상 사임의 힘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결국 SEC 리더 교체가 궁극적인 메인이다 이겁니다. 네가 골방에서 아무리 까불어봤자 넌 결국 그래봤자 끝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은 오히려 새로운 니플의 시대를 여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 니플이 이렇게 상승하고 흔들다가 미제출로 인해서 기각이 나오면 이렇게 될 거고 제출이 나오면 하락을 할 거라 했는데 저도 솔직히 이번에 좀 당황했습니다. 안 나왔어요. 오히려 기대 심리로 상승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갠슬러의 교체는 트럼프 시대의 의미가 없다. 오히려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사임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나온 거다. 왜?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 그죠? 트럼프 취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니플,
SBI 홀딩스가 투자 확대를 늘렸잖아요. 이거는 니플 그리고 니플레저 XIP를 일본 은행에 접목시키기 위한 투자입니다. 아마 가장 먼저 일본에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만큼 뭐든지 아무리 대주주라 해도 투자를 해주지 않으면요, 이 사용성은 결국 다시 말하면 이 실용성은 사라지게 되는데, 아니면 그 속도가 굉장히 더딜 건데, 그 속도 즉 가치를 판단했기 때문에 SBI 홀딩스는 전략적 투자를 확대를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 빠르게 니플 스테이블 코인을 일본 은행에 정착을 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갠슬러가 준비한 항소 이 점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리플의 미래가 더 중요한 상황이 돼버린 거고,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돼요. 리플이 폭등을 한 건 맞는데 SEC 수장 교체를 앞두고 승소를 전망을 했답니다.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XIP의 핵심이다. SEC, XIP 어차피 법적 공방을 다룬다 해도 제가 말했잖아요. 결과적으로 판사가 그걸 받아들이려면 2에서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전에 항소 제출을 하는 것도 3개월이 걸렸습니다. 예? 그럼 뭐만 하려면 3개월이에요. 시작이 되려면은. 그 3개월 동안 갠슬러가 있나요? 없죠. 갠슬러 SEC에서 사퇴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갠슬러는 1월 20일 후로 끝입니다. 끝. 진짜 최후의 발악을 때린 문어대갈인 거예요. 3개월 뒤에 갠슬러가 있으면 제 손 모가지를 걸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갠슬러가 없고 수장이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던가 아니면 SEC가 소송을 취하하면 끝이 납니다. 특히 트럼프 정권의 SEC 리더가 아니 그냥 이거는 그대로 이어가도 될 것 같아 라는 하는 순간 트럼프가 딱 이럴 거예요. 너도 같이 문어대가리랑 돼지고 싶냐? 딱 이럴 거예요. 자, 여러분들, 큰 의미가 없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거, 이게 바로 핵심이라고 전 말씀드릴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안내 드리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3일날 신청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2개의 코인을 보내드렸습니다. 자, 매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급등 코인주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1월 3일 IQ하고 그로스톨 코인 2개를 보내드렸고요. 정확하게 매수가, 손절가, 추천 내용 해가지고 수익률까지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IQ 1월 3일 추천을 하고 바로 이날이죠. 이날 추천 후 최고 73%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수익률 40% 예상을 했는데 그 이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자, 그리고 명확하게 W자 바닥 반등이라고 했죠. W자 바닥 반등 후 급등. 다음은 그로스톨 코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1월 3일날 추천을 드리고 매수가, 손절가, 추천 내용, 목표 수익률 잡아드렸죠. 바로 이날 추천을 드리고 107%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목표 수익률 40%였는데 그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죠. 자, 여러분들, 매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코인들을 꾸준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 간단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한테 숫자 7이라고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한번 신청하신 분들한테 계속 매주 급등 코인주를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 후에 자세한 내용은 텔레그램 방에서 상세히 내용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참고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청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 개인 번호인 010-5890-6321 010-5890-6321로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매주 급등이 나오는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방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꾸준히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확대를 할게요. 어제 다들 기분 좋으셨을 겁니다. 그죠? 상승 힘이 제법 좋았죠? 박스권 돌파도 딱 나오면서 진짜 말씀드린 대로 흐름이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이 기준선. 이 기준선을 이탈하면 빠르게 회복을 하고 동조 후에 상승이 나올 거라는데 영락없이 나왔죠. 그런데 제가 좀 잘못됐던 부분이 뭐예요? SEC가 항소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제출을 했는데 조정이 나오질 않았어요. 오히려 잠깐 나왔다가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갔어요. 그죠? 원래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왔습니다. 자, 이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두 번째 시나리오였어요. 그죠? 제가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뭐라 했어요?
기각 이후에 강한 시세를 만들어 줄 것이고 그리고 그 전부터 올라갈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었죠. 그리고 앞전 이게 전고점 라인입니다. 역사적 전고점 라인.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보이실 겁니다. 그죠? 자, 이 역사적 전고점을 한 방에 돌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며칠 정도의 조정을 주고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루 이틀 조정을 주고 이렇게 바로 시세 돌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방에 돌파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역사적 전고점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런 시세가 나올 때는 무조건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 이 지표는 다시 상승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했죠. 봐요. 내려오던 게 거래량이 나오는 순간부터 올라오죠. 이 흐름은 거래량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 설명을 했어요. 그죠? 자, 앞으로 리플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흐름을 계속 유지해 나갈 건데 어떻게 흘러갈지는 이 지표를 보면서 계속 체크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지표에 대한 시너지가 없다면, 즉 그리고 이 지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없을 거예요. 제가 드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표가 현재 없으신 분들 있죠. 제가 딱 이번 주까지만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 지표에 관련된 입력값이랑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알려드릴게요. 공유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단 이번 주까지만 해드릴 거니까 지금 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결국 여러분들 리플은 곧 전고점을 돌파할 거고 그때부터는 우리의 고민이 무엇이냐? 바로 언제 매도를 해야 될 것이냐가 계속 지속적인 우리한테 스트레스 주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지표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진짜로. 아시겠죠? 전 여지껏 리플을 계속 홀딩을 외친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거를 이 지표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제 영상 계속 보시면 예전 과거 영상부터 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또 2025년 투자 섹터가 있다고 했죠. 바로 핫 투자 섹터. 오로지 2025년에만 건들 수밖에 없는 투자를 해서 수익을 크게 벌어들일 수밖에 없는 이 섹터에 대해서 지금 바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올해 초 알트코인 강세장이 온다는 거 알고 있으셨나요? 물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현재 시장의 상승 이후 조정을 받은 이 시점, 바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그리고 실물자산 토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을 전환해서 실물자산 토큰 RWA, 이게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RWA 분산 원장을 활용해서 다양한 실물자산의 권리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데 의미가 있거든요. 기존의 증권 방식하고 전혀 달라요. 온체인상으로 실물자산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디파이, 탈중화 금융을 이용해서 기초자산을 활용하고 기존의 금융과 디파이와의 접점을 늘려서 RWA 확장성을 키우는 부분인데요. RWA 주요 참여자는 가상자산 업계거나 대형 자산 운용사거나 또는 헤지펀드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RWA는 웹3하고 디파이하고 연계가 됩니다. 실물자산 토큰은 다양한 자산의 조각을 통해서, 즉 이렇게 볼게요. 실물자산이 이렇게 있어요. 고가의 자산, 이거를 블록화 시켜버립니다. 즉 조각화, 쪼개는 거죠. 이 쪼개을 바로 토큰화 시킵니다. 그리고서는 이 조각 투자를 진행한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 고가의 물건을 토큰화해서 조각 투자를 하게 되면 가장 증가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참여자들의 증가입니다. 무슨 참여자일까요? 바로 투자자. 그죠? 이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늘리게 되면요, 다양한 고가의 상품 또는 칩, 그죠? 또는 고미술품, 더 나아가서 대규모 땅까지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즉 가치가 있는 거를 토큰화 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런데 이게 디파이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투명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즉 사기를 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디파이 프로젝트 누가 지원합니까? 바로 트럼프가 지원해요. 자, 방금 앞서 제가 뭐라고 했죠? RWA 웹3와 디파이를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만큼 디파이와 웹3의 RWA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지원해? 바로 트럼프가 지원합니다. 트럼프 누구죠? 바로 2025년 미국 대통령 1월 20일 날 이 취임식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2025년 가상자산 시장 키워드, 바로 핫 키워드겠죠. 트럼프, 스테이블코인, 거기에 뭐가 있어요? RWA가 있습니다. 2025년에 그만큼 RWA의 상승이
두각이 될 것이다. 전망이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시장 보고가 나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거기에 트럼프도 같이 교집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RWA 시장 규모가 2024년 한 해 동안 80억 여러분들 RWA 시장 규모는요 2024년 한 해 동안 84억 달러에서 135억 달러로 60% 성장을 했어요. 단 한 해 만에. 자, 그리고 전통 금융기관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자산 토큰 RWA죠. 이거를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기존 은행들이 RWA 상품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디파이의 협력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디파이 아까 얘기했죠. 트럼프. 근데 디파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 안정성과 투명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디파이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5년이 RWA 성장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RWA 시장이 2025년에 엄청난 성장을 거둘 것이라는 것을 배경 그리고 기업 연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RWA 시장은 73조 원까지 키울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73조 엄청난 규모입니다. 자, 500억 달러. 이 미국 증권형 토큰 시장이 500억 달러까지 성장을 할 거라고 하는데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했죠. 앞으로 이 미국 시장에서는 아니죠. 그냥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RWA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고가의 상품을 투자를 해서 그걸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희귀한 소장품이라든지 고미술품 비싼 심지어 모나리자 같은 그 그림들도 투자를 하고 싶지만 그만큼의 큰 자산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모나리자는 이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니죠. 그죠? 하지만 그러한 고미술품에 대한 투자도 이 토큰화를 거친다면은 우리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RWA에 엄청난 기업이 뛰어들었어요. 바로 블랙록이 뛰어들었어요. 이 블랙록이 뛰어든과 동시에 엄청난 이슈몰이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블랙록이 누군가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1경 원이 넘는 자산을 운영하는 바로 투자 운용사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자산 운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블랙록이 움직이면 블랙록이 투자를 하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런데 최근 블랙록의 행보가 재미가 있어요.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넷째로 이니셔티브를 탈퇴했다고 해요. 그리고 금융사들이 줄줄이 바이든 정책을 도망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탄소 중립 이니셔티브입니다. 탄소 중립 누구 정책이었죠? 바로 바이든의 정책이었습니다. 바이든은 저물고 트럼프가 새롭게 취임을 하면서 블랙록도 트럼프와 코드를 맞추기를 하는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럼으로써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넷째로 탄소 중립 자산운용사 이니셔티브를 탈퇴한다고 밝혔다. 자, 블랙록도 그만큼 트럼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왜겠습니까? 트럼프의 당선 효과로 미국 비트코인 ETF에 100억 불이 유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 ETF의 가장 최고 운용 자금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은 트럼프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어요. 그런데 트럼프를 버릴 수 있을까요? 블랙록 입장에서 트럼프는 엄청난 블루칩인 거예요. 여러분들 블루칩이 뭐예요? 수익성과 성장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게 블루칩인데 그게 블랙록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블루칩인 겁니다. 블랙록이 이 RWA 국채펀드로 비드를 파생상품 거래 담보로 활용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비들 있죠? 비들. 이게 바로 블랙록이 만든 펀드입니다. 블랙록이 RWA 펀드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전에 비트코인 ETF로 엄청난 수익을 받기 때문에 2025년에는 이 비드를 통한 트럼프 효과를 한번 가져오고 싶은 거겠죠.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블랙록 회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샀다 하면 트럼프 일가 가상화폐 큰 손으로 부상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디파이, 바로 디파이 프로젝트. 이들이 디파이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트럼프 일가가 가상화폐 큰 손입니다. 이제 2025년 이들이 알트코인의 불장을 주도할 것이에요. 이들 트럼프가가 만든 회사 바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입니다. 가상화폐 투자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있겠죠. 자, 비드, 블랙록이 비드 자산 운용에 급증시키면서 어떠한 기업이 이 비들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1억 7,379만 달러의 자금을 비들에 투자하면서 비드 최대 투자자로 거듭이 납니다. 누굴까요? 트럼프가. 이들도 RWA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 이 4개 코인이에요.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지갑 안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찾아냈습니다. 참고로 업비트에도 저 4가지 모두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죠? 트럼프 그리고 블랙록이 투자한 이 코인을 여러분들 손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코인이고요. 이게 두 번째 코인이고 이게 세 번째 코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코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4가지 코인의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4가지 코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매집 흔적, 고래들의 엄청난 매집 흔적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결국 매집 뒤에 폭발이 일어나고 수렴 뒤에 확산이 일어나듯이 곧 2025년에 블랙록, 트럼프 이들로 인해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날 RWA 코인인 거죠. 자, 그래서 이 4가지 코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 개인 번호인 010-5890-6321 010-5890-6321로 여러분들 저한테 숫자 4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조건 무료로 이 4개의 코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2025년에 큰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이 핫트렌드 키워드가 갖고 있는 RWA 종목.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10-5890-6321 여기로 숫자 4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 꼭 대박 나셔야 됩니다.